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독감 예방주사 맞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제가 굳이 병원에 찾아가서 저 독감 주사 맞으러 왔어요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작년에 정말 한번 뒤지게 아픈 다음에 결심을 했죠. 2023년도 늦은 가을 무조건 나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자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왼쪽에는 독감 예방주사, 오른쪽에는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고 한 2, 3일 동안 뒤지게 백신 아리를 한 다음에 지금은 또 감기에 걸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만 증세가 이런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감기는 마치 대한민국 코스피 2,500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2,500포인트에 도달을 해서 이제 올라갈려나 보다라고 하면 다시 주저앉고, 다시 2,500포인트 되면은 또 주저앉고, 이것처럼 감기 나았구나 하면 다시 코맹맹이 소리가 나오고, 이제 다 나았구나 하면 다시 열나고, 그런 증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독감 예방주사 맞으시고 건강관리 하셔야 되고요. 2019년도 요맘때 뉴스를 보면은요, 뉴스 마지막 부분에 단신처럼 전하는 그런 뉴스들 중에 어느 순간 이런 뉴스가 매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폐렴이 유행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뉴스 끝부분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전 세계를 집어삼켰죠. 미국을 셧다운시키고 전 세계 경제를 멈추게 했고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도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에 2015년 중국이 경제성장률 7%가 안 된다는 그 험한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유동성을 열심히 회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코로나, 그러니까 코비드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거의 제로금리로 금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어쩌면 과거 여행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7일 월요일 뉴욕 3대 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6, S&P 500이 0.20, 나스닥이 0.07% 하락했고요. 지난주 24일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27일 월요일은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미국의 국민들이 지갑을 왕창 여는 날,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사이버 먼데이에도 미국의 소비가 강한 모습을 나타낼 거라는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했다.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고, 미국 뉴욕 증시는 11월 들어와서 4주 연속 주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일요일 썸네일에 지리멸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리멸렬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단어를 좀 찾아보면 지루하다, 아니면은 약간 횡보하는 느낌이다, 여하튼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리멸렬이라는 단어를 뽑은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00포인트 올라갔다가 주저앉고 올라갔다가 주저앉고 뭔가 그런 모습 속에서 자꾸 사람을 좀 짜증나게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어찌 보면 또 지금 연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S&P 500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지루한 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에 장밋빛 전망이 나오면 투자자들은 궁뎅이가 또 들썩들썩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리멸렬 같은 장이 될 것 같은데 조심하자라고 썸네일을 달아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새날 방송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좀 일찍 잤거든요. 이상하게 월요일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제가 침대에 누워서 왼쪽을 보면
하얀색 옷장이 있는데요. 저 옷장에다가 저는 옷장 밖에 그러니까 하얀 그 옷장에다가 이렇게 옷걸이 같은 걸 하나 걸어놔가지고 검정색 구스 잠바를 거기다 걸어놓습니다. 워낙 자주 입으니까 뭐 커피를 사러 나가든 뭐 편의점에 가든 뭐 잠깐 뭐 쓰레기를 버리러 가든 그냥 가볍게 툭 걸치고 나가니까 굳이 옷장 안에다가 놓지 않고 그냥 옷장 밖에다가 이렇게 옷걸이에다 걸어서 넣는데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제가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 하얀색 옷장에 까만색 구스가 마치 귀신의 머리와 몸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 귀신이 저를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는 바람에 더 깊이 가위에 눌리기 전에 정신 차리고 일단 눈을 떴습니다. 그때가 한 새벽 1시 정도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밤새도록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지켜봤더니 장 초반에는 3대 지수가 이렇게 소폭 하락을 했다가 장이 진행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엔 플러스로 막 이렇게 전환되기도 했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하고 아주 소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다방 미스리를 쭉 들으시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순서가 이래요. 앞에 아까 오프닝을 한 다음에 뭐 전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증시가 어떻게 뭐 때문에 뭐 하락했다, 상승했다, 뭐 거기에 대한 딴지도 걸고 그 하락과 상승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까지 쭉 얘기를 해드린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경제 지표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연합뉴스에서 내놓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자료를 가지고 돈다방 미스리 원고를 쓰는데 11월 27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자료를 보면은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그러니까 10월 달 신규 주택 판매가 저 뒷부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그거를 쭉 끌어다가 제일 위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은, 경제는 결국 우리가 경제 지표라고 불리우는 그 수치를 통해서 그 수치가 발표되고 그 수치의 흐름을 점으로 찍고 그 점이 모여 선이 만들어지고 그 선의 방향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방향을 잡아가는 걸 우리가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경제를 알아가는 방법이고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시황을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불편한 거를 보기 싫어하죠. 좋은 것만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날 경제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뒤로 쭉 뺀 거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 뭐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자 지표, 그러니까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뭐 30몇만 건이 증가가 됐고 막 이렇게 좋게 나오면 다우지수가 어떻게 됐고 S&P 500이 어떻게 됐고 나스닥이 어떻게 됐습니다. 뭐 하락했는지 상승했는지 뭐 때문에 했는지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는 좋았습니다라고 들이댑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표니까. 그런데 좋지 않은 지표는 뒤에다가 밀어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걸 굳이 끌어다가 제일 위에다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 투자란,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 공부란 정말 시장에 악재가 하나도 없어 보일 것 같은 그런 흥분되는 장에 어디서 숨어있는,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악재가 없는 것 같은 호재만 만발한 시장에서 숨어있는 악재를 찾아내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지구가 망할 것 같이 악재만 너부러져 있는 주식시장에서 어디선가 싹을 트고 있는 호재를 찾아내는 게 저는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지표가 부진하든 경제지표가 좋든 경제지표가 부진할 땐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답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부진한 지표까지 제일 먼저 체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썰을 풀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10월달 신규 주택 판매 저 끝에 있었어요. 부진하니까 끝으로 밀어놨겠죠? 전월 대비 5.6% 감소했다.
시장 전망치는 4.5% 감소를 예상했습니다만 시장 전망치보다 부진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11월 달 마지막 주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해드리면서 여러분 매월 중하순이 되면 주택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주택지표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5%가 미국 국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주택지표 좋게 나올 수가 없고 따라서 신규 주택 판매도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S&P 500 지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에는 S&P 500 전망치를 5,100으로 상향 조정했고 BMO 캐피탈 마켓츠도 5,100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월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 수준이 지금 5,100이고요.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RBC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S&P 500 5,000 정도 예상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5,000보다 좀 낮게 잡고 있다고 해요. 따라서 지금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2024년 S&P 500 전망치 중간값은 4,7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1월 27일 월요일 기준으로 S&P 500은 0.20% 하락해서 4,55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도이체방크가 S&P 500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니 어쩌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높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월가 전문가들은 2024년 골디락스를 전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골디락스란 이야기 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잠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면 2015년 연준은 12월 달에 오랜만에 25bp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은 정말 헬리콥터에서 돈을 푸는 듯이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고요. 그때 어떻게 다짐을 했었냐면 2014년부터 유동성을 회수할 것이다 라는 전략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0년도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그래서 연준은 2014년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그 계획을 뒤로 미뤄요. 그리고 2015년 8월 달에 중국이 7%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슬픈 소식에 또 전 세계 증시가 한번 휘청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중국과 미국은 패권 전쟁에 돌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2014년 금리 인상을 못했던 것을 2015년 12월 달에 25bp 한 번 달랑하면서 우리 미국은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할 거야. 그만큼 경제 회복에 자신이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2016년 12월 달에 겨우 25bp 금리 인상을 한 번 합니다. 그리고는 2017년 3번의 금리 인상, 물론 25bp씩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 4번의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전문가들이 그리고 연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17년 3번, 2018년 4번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혔기 때문에 2019년도는 한 번에서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하고 금리 인상을 이제 더 이상 안 할 것이다라는 플랜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단어가 뭐였냐면 골디락스였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골디락스. 그냥 어떤 악재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호재도 없고 그렇게 그냥 참 편안하다. 어떤 태평성대다. 약간 그런 느낌의 단어죠. 골디락스를 예상했습니다만 미쓰리가 2018년도 연말에 2019년도 연준은 한 번, 2번 금리 인상 안 되고요.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얘기했고 골디락스란 이야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2019년 초가 되자마자 미국의 국채금리가 3%가 되냐 마냐 돌파했네 안 했네 난리 부르스가 났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들썩거렸을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2019년도에 기준금리를 미쓰리 예상대로 인하하게 되죠. 그리고 인하하면서 또 연준은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2020년에는 다시 금리 인상할 거야라고 했지만 2020년에 코비드가 터지면서 금리 인상은커녕 다시 제로금리에 가깝게 돈을 풀 수밖에 없었죠. 자,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자주 해드리거든요. 아니, 넌 뭘 그렇게 과거에 집착해? 과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자주 들으시면서 마치 미쓰리가 지금 어떠한 자료도 없이 그냥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금리 인상의 횟수, 그때 상황 같은 거를 쭉 여러분들께 되풀이해서 이야기해 드리면 이제는 제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흐름이 그려지는 겁니다. 지금 월가 전문가들은 2024년에 골디락스를 전망합니다. 얘네가 얘기하는 골디락스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월가에서는 내년 5월 달 정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니까 거의 내년 상반기는 지금 미국의 5%의 기준금리, 즉 고금리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될 거고, 그러니 금리가 5%니 유동성 장세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반대로 금리 동결하고 이렇게 또 잘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특별한 악재는 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특별한 악재나 큰 호재 없이 그냥 태평성대처럼 매일 배 두들기면서 그냥 둥둥거리면서 아이고 오늘도 무사히 약간 이런 기분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거는 좀 틀리지 않을까. 얘네 전망이 잘못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블랙 프라이데이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면은 원래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도비 애널리틱스에서 내놓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매출 작년 대비 7.5% 증가했다. 자, 세일즈포스 온라인 매출이 작년 대비 9% 증가했다. 이렇게 좋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는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안 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갑을 열었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네가 틀렸잖아. 네가 미국 국민들 지갑 안 열 거라며. 저는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는 얘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현금 박치기를 하지 않잖아요. 신용카드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드린 얘기가 뭐냐면 주식시장이 좋으면 미국 국민들의 소비를 자극한다라는 이야기 종종 해드리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주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식이 그동안 죽 썼는데 최근 들어 주식시장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 드디어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왔고 어느 종목은 플러스가 됐고 돈 벌고 있고 그럼 그때부터 다시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주식을 이익 나서 팔지 않아도 이미 나는 그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도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괜히 온라인 쇼핑 같은 거 구경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르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지금 5%의 기준금리는 상당히 힘들지만 어차피 현금 박치기 하는 거 아니고 신용카드로 긁을 거고 11월 달 주식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주제 파악 못하고 지금 현실 파악 못하고 지금 소비를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아까 전문가들이 골디락스를 예상하지만 미쓰리가 그러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를 늘렸던 그 상황이 정말 미국 국민들이 자금이 넉넉해서 썼다라기보다 너무 심리적으로 분위기가 좋게 특히 주식시장이 4주 연속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지르고 봤던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었나.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는 더 미국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왜? 신용카드 긁었으면 나가야 될 돈들은 많아지고 금리는 높고 그리고
앞으로 미국 경제가 막 좋아질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도 그닥 막 늘어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돌발적인 매출이 경제를 발목 잡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만약에 12월 달에 발표하는 11월 달에 소매 판매 이런 상태면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러면 12월 달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가 잘 나오면 뭐 미국 경제가 좋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12월 달 이제 FOMC 회의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 5월 달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 53.6%, 금리 동결 가능성 41.6%였는데요. 지난주에 금리 인하 가능성 60%가 넘어갔었는데 지금 다시 50%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소비가 좀 늘어나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자, 12월 달 이번 주 금요일이 12월 1일 첫날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 게 아니라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12월 달 들어서자마자 12월 달 분위기 굉장히 웃길 것 같아요. 게다가 12월 12일 FOMC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이날 바로 11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미국의 마지막 FOMC 회의는 11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가 결정이 되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기자회견을 할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고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년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를 얘기할 텐데 만약에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이런 소비 같은 게 촉진되고 이러면 아마 12월 달 넘어가면 내년 5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라는 분위기 또 살짝 식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일 이 시간에 아니면 나머지 시간에 또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 2500포인트 만들었다가 밀리고 이 뒷심이 약한 증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현명하고 지혜로운 투자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